만약 그날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냥 죽는다는 생각. 모텔방에 감금돼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력에 시달리다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뒤 지후는 열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119 구급대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부모님은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랑 엉덩이랑 허벅지랑 무릎이랑 그다음에 종아리 쪽이랑 가슴 그리고 어깨, 팔, 등 다 멍이 있었어요. 온몸에 난 폭행 상처에도 놀랐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건 등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게 그러니까 이 문신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던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는 형을 따라 문신업체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이제 제가 20살 돼서 조그맣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냐고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림을 고르래요. 갑자기 형들이 거기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떠밀리듯 들어간 방엔 태국 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네? 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으로 문신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리도 좀 많이 지르고 그랬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 형이 아씨 너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닥치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소리 내면은 아구창 찢어버린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꼼짝도 못하고 시술을 받았는데 문신이 커지고 색이 더할수록 고통도 커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이네요. 충격. 고3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 억장이 무너지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현실감이 없어요 아직.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현실감 지금 참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기가 어렵겠죠. 야 참. 이틀 동안 강압적으로 문신을 받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도망칠 결심을 했다는데요. 아이고. 밑에 꽃 안 칠해진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채우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싫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수습할 길은 없고 차마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부모님이 쓰러질 것 같으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PC방에 숨어 있다가 으로 넘어갔어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친구들한테 좀 숨겨달라. 하지만 도망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해자들에게 잡힌 겁니다. 다시 잡아온 거예요?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결국 그날 모텔방으로 끌려갔고 감금된 채 3시간 넘게 폭력에 시달렸다는데요.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목에도 지금. 뭘 감아놨어요 지금. 문신 시술을 한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 100% 맞춤 제작 또한 연중 무휴 24시. SNS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뭐 문신들이네요 보니까. 와. 지금 당장 싸게 줄 테니까 연락하라 그러고 좀 잘 나간다 그런 생각도. 그 잘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싸움으로 좀 알아주는 등에 그려진 걸로 어떻게 집에 들어갈지 계속 고민도 하고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PC방으로 그냥 향해서 거기에서 좀 자다가 차마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도망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찜질방 보여요?
찜질방 24시. 찜질방과 PC방을 오가며 일주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섭기도 하고 돈도 떨어져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선배가 많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약간 좀 깡패 같은 형들인데 막 자기 친구들 풀어서 막 오토바이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찾고 이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문신을 다 받지 않고 도망쳤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 지훈. 형들이 찾는다는 말에 아파트 뒷산에 숨어있던 그때 아는 형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나간 자리, 집에 못 들어가 굶고 있던 터라 고마운 마음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4명이서 와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먹고 있던 형한테 아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먹는 걸로 와 엮었네요. 이런 일이. 형들에게 끌려간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그 모텔인 거죠, 사건 현장. 네. 바로 이곳에서 무차별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이제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머리 깎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쓸었어.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배 있잖아. 그걸 왜 못 참냐면서 이제 발에 찬 거야. 저거 은색깔 주전자를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 이거를 이 주전자? 찌그러졌네. 이걸로 머리를 때렸어. 그래, 나 이게 이렇게 딱딱한 게 찌그러진 게 얼마나 세게 맞은 거야. 아니 대체. 그날 일을 알면 알수록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하고 더 잔인했고 예.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우실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진짜 부모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죽진 않을까. 문신을 완성하지 않고 도망쳤다 덜미가 잡혔던 곳. 그들은 지훈을 어떻게 데려간 걸까? 아, 치킨집이죠, 여기? 근데 이제 그 형들이 그랬잖아. 얘 집 나온 지가 일주일이 넘어서 부모님의 연락을 해갖고 엄마가 잡아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얘가 사춘형이라는 애였잖아. 거짓말했군요. 사장에게 친형과 사촌형이라고 소개한 그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가 좋게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안 나가려고 형들한테 맞는다고 무섭다고 막 그런 얘기만 했다고. 신랑이가 계속되자 사장은 형들에게 다짐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들은 명함도 건넸다고 합니다. 명함이요? 아저씨가 그럼 얘 때리지 말아라. 안 때리는 조건 하에 그럼 보내주겠다 해갖고 자기네들이 절대 안 때리겠다. 그래서 명함에다가 지 차 남바 번호까지 적어주고 가해자들이 지훈을 차에 태워 도착한 곳은 자주 가던 PC방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아우, 벌써부터 불안해지네요.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걸까요? 뭐 울고 있는 거로 봐서는 좋은 말 하고 있진 않았겠죠.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폭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이춘근 PD라고 합니다. 낯을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네. 다 인정하고 때린 건 인정하고요. 네네. 근데 그 때린 거에 대해서 문신 관련이 없어요. 저희랑은 따로 저랑 이렇게 메시지 나누다가 이렇게 저를 놀리듯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래서 저를 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걔를 화나서 잡으러 갔던 거예요. 모텔에 가서는 사실 뭐 더 심하게 하셨잖아요. 뭐 심하게 하셨잖아요. 아니죠. 뭘 안다고 자꾸 그래요. 그쪽이. 그런데 폭행의 현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신업체 사장입니다. 아니 때린 건 문신하고 상관없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보고 왜 도망갔냐. 하기 싫으면은 하기 싫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 저는 형들한테 말을 했었다. 하기 싫다. 근데 강제로 시켰다. 얘네들한테는 뭐 거의 큰형님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도 하고 그 20살, 21살짜리들이. 문신업체 사장 앞에서 그들은 마냥 깍듯한 모습인데요. 야, 참. 그런데 폭행 당일 운전을 담당했던 이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문신을 강제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 문신을 받기로 스케줄을 정해놓고 날짜 예약을 해놓고 네네. 예약 날짜를 안 지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문신을 뭐 강제로 하고 문신을 강제로 하는 애가 왜 지 문신을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냐고요. 강제 문신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보내온 사진. 지훈이 친구에게 문신을 자랑하듯 보낸 메시지인데요. 아, 가해자들이 친구 문자를 입수했네요. 대체 지훈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왜일까요? 그냥 저 생각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냥 허세를 부렸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프다 그러는데 이 여자인 친구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남자로서 이제 안 아프다고 잘 참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한테는 강제로 문신을 받았다며 고민을 털어놨었다는데요. 과연 사실일까? 확인해봤습니다. 등지방이라는 데를 친구랑 가서 너 문신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이제 네가 형들이 강제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하실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상담식을 했었어요 저한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후회스러운데요. 첫째 날 그냥 형 집에 들어가서 잠시 나간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바로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 딴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 지훈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상황. 지훈이를 모텔에 감금 폭행한 가해자 2명은 보호관찰 대상자 신분이었는데요. 현재 보호관찰소에 구인된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니까 바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하 주차장 폭행 현장에 있던 문신업체 사장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을까?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문신업체를 찾아가는 거죠? 예. 문신업체는 주택가 빌라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간판도 하나 없고 현재 영업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네요. 달라요. 그렇죠. 강제 문신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건 명백한 잘못이 아닐까? 뭐라고 할까요?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문제가 미성년자를 해주는 건 잘못이었죠. 애들이 두드려 팬 건 명백하게 맞고 모텔에 가서 두드려 팬 건 명백하게 맞. 그런데 제가 폭행을 지시했다면 네. 제가 뭐 CCTV 없는 데 가서 때리거나 의학 주거나 아니면 모텔에 따라갔거나 그랬겠죠. 진짜. 근데 저는 더 확실하게 뜯어 못 말린 게 제 잘못이라 생각을 해요. 아, 참. 올해 고3이 된 지훈이 등에는 커다란 문신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해준다는 거는 일종의 작업자로서는 직업 윤리가 없거나 범죄라고 생각하고들 있어요. 타투 전문가는 미성년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거의 다 후회합니다. 예, 거의 다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미성년자분들이 굉장히 좁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작업자를 구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해주는 작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는 작업을 잘 못하는 작업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깨끗이 지우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등 전체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도 과연 지울 수 있을까? 굉장히 아플 텐데요, 지우는 것도. 다행히 이제 그래도 좀 하다가 마른 것 같네 그나마. 네. 예. 그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쳐서 아유 다행이네. 일단 1차적으로 해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금 간 거 먼저 네. 이렇게 해보고 색이 있는 것도 좀 천천히 빠져서 그렇지 어느 정도 빠지긴 하거든요. 요거 이제 문제는 시간과 비용. 이런 식으로. 치료 기간 1년에 비용도 1,000만 원대에 달한다는데요. 고통도 감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예. 그걸 또 한 번에 이렇게 이 문신할 때처럼 한 번에 끝나면은 아이들이 또 좀 견딜만 할 텐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갖고
이거를 또 해야 되니까 문신과 함께 그날의 상처도 지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고 공포스러운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잊고 좀 활기차게 그날의 일은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신을 빨리 지워가지고 같이 그냥 웃으면서 사이좋게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어요.